일반물리 1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서킷 부분을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이제 맥스웰 방정식 파트로 넘어갈 텐데, 맥스웰 방정식과 전자기파.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다시 보면 마지막에 LC 회로를 했어요. LC 회로를 하고 이제 저항이 이제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 LC 회로는 방정식이 우리가 볼티지 드랍을 따져보니까 그 커패시터에 의한 볼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인덕터에 의한 볼티지 드랍이 있는데 두 개를 합한 게 이제 항상 0인 거죠. 다른 회로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해는 그 전하가 여기서 이렇게 몰렸다가, 그러니까 이 커패시터에서 보면은 전하가 여기 이쪽에 플러스가 몰렸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몰렸다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 전압이 예를 들어 여기가 높았으면 여기서 그만큼 상쇄하는 이제 반대 전압이 생길 것이고, 이게 이제 반대로 뒤집어지면 여기서 또 반대 전압이 생겨서 항상 두 개를 더한 게 0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하가 그 사인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뭐 커런트도 약간 이게 위상이 이게 이제 이동한 역시 사인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저항을 넣었다. 여기 이제 회로를 다시 한번 보고요. 이 회로에서 저항이 들어가게 되면 저항을 넣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저항을 하나 넣어봅시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저항이란 거를 하나 넣으면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하죠. 저항을 넣어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볼티지 드랍이 생기는데 얼마만큼 생기냐면 IR만큼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과 일과 이퀘이션을 따져보면은 C분의 Q하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뭐냐면은 볼티지 드랍이 전류가 전하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R에 dt분의 dq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더하기 L dt분의 di는 역시 두 번 미분하게 되고, 자, 이걸 풀면 돼요. 자, 이런 방정식을 풀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아마도 했을 댐프트,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LC가 아니라 L하고 R 인덕터, 그 다음에 레지스터, 그 다음에 카패시터가 다 있어서 LRC 회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은 보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저항이 있는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저항이 있는, 그러니까 댐핑이 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동일하고요. 이거를 이제 푸는 거는 자세히 안 할게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의 해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오실레이션 하다가, 물론 이제 댐핑이 너무 크면은 아예 오실레이션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이제 앰플리튜드가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게 빨간색이 R equal 0이 아닐 때 그런 이제 이 회로에서의 이제 전하의 진동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에너지를 잃고 더 이상 진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수철 그 진동자처럼 그 처음에 초기에 얘를 용수철을 당겼다가 놓으면은 몇 번 진동하다가 멈추잖아요. 그 멈추는 이유가 저항 때문인데 그 용수철에서는 이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여기서는 전류에 비례하는 그런 이제 저항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저항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댐핑이 생기고 에너지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미케니컬 여기서는 일렉트릭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는 뭐 다른 데로 가는 거고 뭐 열로 가든지. 자, 그래서 여기 회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으로 갈 텐데, 얘를 이제 보드를 바꿔서 어디 갔냐? 여기가 아니고, 네, 새로운 보드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하고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두 개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은 맥스웰 방정식을 그 전자기학을 이루는 장 방정식을 다 통틀어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실은 맥스웰이 발견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정식은 나중에 웨이브 나온 거 빼고요. 그 뭐냐면은 이제 맥스웰 이전에 맥스웰 방정식,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방정식, 이게 맥스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필드 이퀘이션이죠. 필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 그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이제 서로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전하나 그 전류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 하고 그 Q하고 이제 이런 거에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씩 쓰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실은 전자기를 배운 순서대로 따져보면 되는데, 이 그림은 좀 나중에. 자, 첫 번째로 쿨롱의 법칙 또는 가우스의 법칙이 있죠. 어떤 그 차지가 있을 때, 전하가 있으면은 그 전하를 둘러싼 곳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데, 그 클로즈 서피스를 잡으면 여기에 일렉트릭 플럭스를 다 더하면 요게 이제 면적분이죠. 하면은 얘가 그 안에 둘러싼 전하 나누기 이 일렉트릭 컨스탄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우스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비슷한 방정식을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에 적용을 하면, 마그네틱 차지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0이고요. 이거는 뭐 누가 발견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건 잘 알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차지가 없다는 뜻이고 항상 다이폴로만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매그네틱 모노폴이 매그네틱 차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의 경우에는 음의 전하, 양의 전하가 따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마그네틱 차지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또는 n극, s극이라고 부르죠. 얘가 따로 다닐 수가 없죠. 항상 쌍으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는 뜻이고, 그 단독으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연결된
이게 어떤 루프 인테그랄을 하면 이거는 루프 인테그랄이죠. 한 바퀴 돌리면 기전력이 그 매그네틱 플럭스에 이걸 서브 B라고 합시다. 매그네틱 플럭스의 변화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 안 한 게 자기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자기장에 전류가 있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루프 인티그랄이고요. 요게 마그네틱 컨스탄트에다가 그 루프를 둘러싼 전류. 자,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그냥 그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고요. 내가 뭐 처음부터 지금 다시 다 설명 하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말한 거를 다 이해하면 여태까지 배운 전자기학을 다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자, 근데 여기까지가 맥스웰 이전 상황이었고요. 그 맥스웰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앙페르의 법칙 있죠? 이게 앙페르의 법칙인데, 앙페르의 법칙이 뭔가 그 불완전하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적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얘가 스테디 커런트가 아닌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 논스테디. 우리가 앙페르의 법칙은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안 다뤘지만은 그냥 전류가 일정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건 물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아예 그냥 전류가 있으면은 생긴다고만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 요 회로를 요 회로를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흐르는데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칩시다. 그 여기에 만약에 앙페르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걸 적용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그릴까요?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반대 방향이 좀 생각해요. 자, 이 전류를 이건 루프도 반대로 그려야 돼. 아마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이렇게 그립시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앙페르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이게 요 첫 번째 여기 루프를 이게 이제 중간에 전류가 그 전류만 있는 게 아니고 회로 도선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선 중간을 딱 잘라요. 커패시터라는 걸 집어넣죠. 커패시터라는 건 이제 중간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나 유전체나 이런 건 부도체를 이제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평행판 축전기를 이제 달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더 이상 흐를 수가 없죠. 여기가 끊겼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에 전하가 쌓이죠. 여기에 이제 전하가 쌓이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전하가 쌓이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반대로 흐르면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게 될 것이고 또는 이제 플러스 전하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흐른다면
그럼 이제 여기는 뭐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고 이런 지금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면 그렇게 되겠죠. 점점 이게 전하가 쌓이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회로 우리가 LC 회로에서도 봤지만 이 얘가 진동을 하게 되죠. 진동을 하거나 뭐 아무튼 시간에 대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데 뭐 이건 시간에 의존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는 이게 뮤즈웨로 i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루프를 내가 여기를 잡았어요. 앙페리안 루프를 이쪽 여기를 잡았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맞죠. 그게 우리가 이 앙페리안 루프 그냥 루프 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값이 만약에 루프 2를 잡으면 0이죠. 여기 말이에요. 요 루프를 잡으면은 이 루프를 잡으면 이게 0이 돼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자기장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죠. 그쵸? 뭔가 디스컨티뉴이티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내가 앙페리안 룹을 어디로 잡느냐는 내 맘이잖아요. 그래서 이 룹을 이쪽에서 잡으면은 0이 되고 이쪽에서 잡으면은 뮤제로 i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분명히 뭔가 컨티뉴이티 연속성을 깨는 거죠. 연속성을 깬다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마그네틱 필드가 값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뭐 딱 내가 뭐 그냥 여기서부터 정확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요 앙페리안 루프 1을 잡으면 되고 요 사이에서는 앙페리안 루프 2를 잡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루프를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아비트러리하거든요. 임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 값이 정의가 잘 안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막스웰이 해결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면은 좀 더 깔끔하게 이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벡터 캘큘러스를 안 쓰고 이거를 설명하느냐 고민을 좀 했는데요. 아무튼 맥스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앙페르의 법칙을 어떻게 픽스라는 건 고쳤다는 뜻이죠. 자, 그 얘기를 하겠는데, 자, 간단한 거는 여기에 이제 연속성을 부과한 거예요. 연속성을 부과했는데 전류의 연속성. 그러니까 전류가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전류는 자 이제 영속성이 아니라 연속성, 컨티뉴이티. 근데 컨티뉴이티가 그냥 만족이 안 되는데 IT는 커런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잘 흐르다가 갑자기 이 사이에서 0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게 사실은 갑자기 전하가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죠. 물체가 갑자기 없어져.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질량이 어떤 물체가 가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다른 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종의 이제 보존 보존인데 컨서베이션 뭐 연속성하고 컨서베이션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기 뭐냐 그 스타트rek처럼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타트rek처럼 이 어떤 사람 뿅 하고 사라져서 다른데 뿅 하고 나타날 수는 없는 거고 연속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물리학에서 기술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전류가 갑자기 0으로 되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류가 이 축전판에 전하량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축전판의 전하량을 뭐라고 할까요? Q라고 합시다. 그냥 Q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요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축전판에서가 이 전하가 전류는 0으로 되면서 요 사이에서는 축전판의 이 전하량의 증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전하량의 증가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뭐가 일정하냐? 이 회로의 연속적인 양은 뭐냐면은 연속적인 양은 사실은 전류는 연속적이지 않고요. 전하에다가 그러니까 요 Q라고 하는 게 원래 흐르는 전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축적되는 전하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류를 뭐 전하량의 변화로 정의하는 그 전하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까? 축적된다고 그냥 바라고 합시다. 얘는 축전되는 전하량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 값은 일정하고요. 이 값은 일정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이 룹을 이렇게 잡거나 이 룹을 잡거나 또는 이 룹을 잡거나 여기서 룹을 잡거나 어디서 하든 값이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앙페르의 법칙을 도트 dl을 유제로의 i로만 쓰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플러스 요 축전되는 전하량을 고려를 하자 이거죠. 자,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럼 이 축전되는 전하량은 사실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쌓이는 전하죠. 얘가 결국 일렉트릭 필드가 관계가 되고요. 이게 가우스의 법칙에 따르면 만약에 내가 요런
이런 서피스 클로즈 서피스를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클로즈 서피스 이렇게 잡아요. 플레이트 사이를 포함하도록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가 생기냐면은 그 전하가 이제 포지티브 차지가 있으니까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되고 그 값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인티그랄의 서피스에 대해서 이 도트의 d 시그마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여기 사실은 뭐 일렉트릭 필드가 이 영역에 생기지만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양이 아니라 일렉트릭 플럭스죠.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이렇게 파이에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플럭스 아이고 마그네틱 플럭스 얘기하듯이 다발 개수란 말이에요. 일렉트릭 필드의 다발의 개수란.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결국은 dt분의 dq라고 하는 게 엡실론 제로의 파이 2. 자, 이거를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다시 앙페르의 방정식에 넣으면은 우리가 이거는 그대로 쓰고 여기까지는 여기 i 첫 번째 항 이게 원래의 앙페르 법칙이고 항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유제로에 입실렌 제로 들어오고 왜 여기 dt분의 잘못 썼죠? 여기에 q0니까 q바니까 dt분의 d 파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값을 사실 여기 dt분의 dq바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축전되는 양, 변화량, 그러니까 차지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축전판에 요거를 우리가 일종의 전류로 볼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물론 일렉트릭 필드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전하가 축적이 되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전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순전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차지 컨서베이션 로죠. 일종의 저기 차지 컨서베이션 로를 적용을 해서 이게 사실은 내가 이게 말로 했지만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맥스웰이 한 게 뭐냐면 그 차지의 전하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컨서베이션하고 관계가 있고요. 우리 빠져나가나 우리 어떤 유체가 나가거나 들어왔으면 그 딴 데 가서 생긴다는 얘기죠. 연속적으로 로컬 컨서베이션 정확히 말하면. 자, 이거를 적용을 하여 앙페르의 법칙을 수정한 거예요. 개선한 거죠. 일단은 이게 가장 키예요. 맥스웰이 한 일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맥스웰 전에 장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4개를 썼는데 이걸 다시 한번 여기 갖고 와서 봅시다.
자, 이걸 보면 복사를 해서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거 대신에 더하기 색깔을 바꿉시다. 더하기 μ0 epsilon 제로에 dt분의 d에 파이의 2. 이것이 유일하게 맥스웰이 한 일이에요. 맥스웰의 업적이란 말이에요. 요 네 개의 방정식 중에서 그 네 개의 방정식의 그 중에 하나를 에다가 텀을 하나 더 항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게 맥스웰이 한 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전체를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퀘이션.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것만 보면은 뭐 가우스나 페르데이나 앙페르나 뭐 비오사바르 기타 등등 사실은 뭐 중간에 뭐 헨리도 등장하고 그 렌츠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적어도 가우스, 페르데이, 앙페르를 다 빼고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정당한 거냐,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3번하고 여기서 소위 맥스웰 방정식, 지금부터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를 텐데 소위 맥스웰 방정식 3번하고 4번, 아니 그냥 일단은 필드 이퀘이션이라고 합시다. 필드 이퀘이션의 3번하고 4번을 잘 들여다봅시다. 그 전에 소스가 없는 영역에서는 이게 방정식이 매우 시메트릭해지는데 소스가 없는 영역에서는 그 E하고 B 간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 간의 어떤 아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름다운 대칭성의 존재를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1번이나 2번이나 그 같은 방정식이 되죠. E하고 B를 바꾸면은 똑같은 형태죠. 자, 2번은 이게 0이고 1번은 이게고 2번은 요거 대신에 그냥 요걸 쓰면 되죠. 이거 그대로 쓰고 복사를 한 다음에 2를 B로 바꾸면 되죠. 전하가 없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소스가 없다는 얘기는 전하도 없고 그 전류도 없는 그런 영역이란, 그냥 공간, 빈 공간, 아니 뭐 비었다는 얘기는 매터가 없는 공간, 회로나 이런 게 없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대로 쓰면 되고 3번은 그대로 쓰면 되고 패러데이 법칙을. 자, 4번의 경우는 소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없죠. 이게 없고 이것만 쓰면 되죠. 4번의 경우에는 이게 또 유사한데 이걸 그대로 쓴 다음에요. 조금만 되는데 일단은 일렉트릭 필드를 매그네틱 필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부호를 색깔을 씁시다.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유일하게 여기다가 이제 상수를 붙여주는, 상수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상수는 사실은 어떤 저기 차원이나 이런 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아주 이게 여기에 이제 대칭성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대칭성이 특히 이제 3번과 4번의 대칭성이요. 3번과 4번의 그러니까 이 두 개요. 이 두 개. 이 3번과 4번의 대칭성이 우리가 무엇을 나왔느냐면은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물리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 포인트란 말이에요. 포인트. 사건이라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겠고 물리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역사, 인류 문명의 역사죠. 정확히 말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면은 뭔가 느껴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 느낄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그 조금 약간은 나이브한 일반인의 관점, 그냥 호기심 많은 여러분들의 어린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그 인문계 학생들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인문계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해볼게요. 물론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죠. 일단 두 개가 이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정보는 뭐냐면은 여기는 마그네틱 플럭스니까 자기장을 포함하는 거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얘는 잘못 썼네요. 파이 B가 아니라 2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요거는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죠. 그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E하고 B를 바꾼 게 이 네 번째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그러니까 맥스웰이 발견한 항이 결국은 패러데이 법칙을 뒤집은 거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이 변하면은 전기력이 생긴다는 거고, EMF가 생긴다는 거고, 그거의 역이 아니라 뒤집은 건 뭐냐면은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럼 얘가 이런 걸 한번 뭘 생각하냐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자기장과 전기장의 인터플레이. 자,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전기장이 생길 것이고 전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또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체인처럼 될 수가 있는데 사슬처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무슨 소스가 있어야겠죠. 소스가 있는데 여기 어떤 도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니까 도선이나 아니면 회로에 그 전류가 아니라 사실은 뭐 전압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시간에 의존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타임 디펜던트한 커런트나 또는 뭐 볼티지 상관없어요. 어느 걸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전류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전류를 시작을 하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이거는 이제 앙페르. 여기 이제 커패시터 생각 안 했으니까 앙페르 법칙이죠. 자기장이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앙페르의 아니 제로 0부터 시작하고 0은 여기 타임 디펜던트 커런트가 있다는 거고 0번 일단은 저 시간에 의존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공급한다. 생성한다. 이건 뭐 준비 과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전류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렇죠? 얘도 시간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자,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말을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괄호치고 t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할 거고 그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 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때문에 이것도 타임 디펜던트죠. 자, 이게 얘가 일정하면 안 생기는데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전기장이 일렉트릭 플럭스가 생기죠. 자,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이 돼요. 따져보면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하는 방향. 요 방향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냐 따라서. 자,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요. 근데 자기장이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얘를 오실레이션을 시키면 전류를 처음에 이제 오실레이션 시키면은 계속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 변할 거고 결국 여기에 인가되는 전기장도 이게 2번 시간에 따라 변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그 다음 과정은 전기장이 변하면은 이게 이제 맥스웰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준 건데 맥스웰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네 번째 이퀘이션이요. 아까 얘기한 요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맥스웰이 유도했다는 이 방정식에 따르면 전기장이 변하면 이게 일렉트릭 플럭스가 전기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전기장이 변하면은 플럭스도 변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장이 유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전기장이 변하니까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그게 여기 3번, 여기 자기장이 있는 거죠. 여기 색깔을 다시 걸렸습니다. 여기 3번. 그 다음은 어때요? 자, 자기장이 변하니까 다시 전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니까 다시 전기장이 변하는 거는 다시 3번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3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게 다음과 같죠. 자기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게 3번인데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전기장이 생기고 다시 자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고 물론 이게 한쪽 방향만 그렸는데 사방 8방으로 이게 퍼져나간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웨이브죠. 이게 웨이브고요. 퍼져나가니까. 자, 이 웨이브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파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